지금부터는 이제 드디어 수열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시퀀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로그레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숫자가 쫙쫙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 2, 3, 4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2, 4, 6, 8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4, 7, 10, 13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2, 4, 8, 16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1, 3, 9, 27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도 있지? 1 하고 하나 더해서 2, 둘 더해서 4, 셋 더해서 7, 넷 더해서 11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둘 더해서 둘 더하면 3, 넷 더하면 7, 여덟 더하면 15, 16 더하면 31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1, 1, 2, 1, 2, 3, 1, 2, 3, 4처럼 가는 애들도 있고요. 좀 되게 다양해요. 7만여 개의 수열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그 중에 한 두 종류. 이 정도면 거저인데. 총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총 한 5종류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먼저 이렇게 1, 2, 3, 4, 2, 4, 6, 8, 4, 7, 10, 13처럼 꾸준히 뭔가 더해지면서 커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부류를 나누자면 2, 4, 8, 6, 16이나 1, 3, 9, 27처럼 꾸준히 곱해가면서 나오는 수열도 있어요. 그리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1, 2, 4, 7, 11처럼 이렇게 더하긴 더하는데 뭔가 더하는 게 규칙적으로 조금 다른 매번 그런 게 있고요. 요것은 이렇게 그룹을 지었을 때 비로소 규칙이 보이고 다음에 뭐가 올지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요거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차이가 늘 똑같기 때문에 등차 차이가 늘 똑같아요. 1씩 더해지는 것도 있고 2씩 더해지는 것도 있답니다. 요거는 무슨 수열? 등 비수열. 얼마씩 곱해져요? 2씩 곱해지는 그런 것이죠. 요거는 30 곱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일단 등 B는 나눗셈을 한 결과가 같아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 나누기 1 하면 이렇게 3이고 9 나누기 3 해도 9 나누기 그 3해도 3이고 27 나누기 9해도 3이죠. 늘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나누면 답이 늘 똑같이 3이 나와서 등비다라는 거. 비는 이제 여기서 몫이란 뜻으로 쓰여서 나누기를 해서 얻은 몫. 좀 다르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꾸준히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는 말이잖아. 그지? 등차에 이거는 꾸준히 곱하는 게 더하는 게 있는 거다. 맞는 말이야. 현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옛날엔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으셔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이름 뭐가 있지? 나도 좀 옛날 이름 같은데 바꿀 수가 없어. 아버지 바꿀 수가 없어 이름을. 그래서 알아서 가명 쓰세요. 그래서 내 친구 중간에 바꿨는데 하나가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야. 내가 가르치던 학생도 이름이 두 개야.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좀 너무 옛날스러워서 이름을 바꿔서 이름이 두 개였어. 그래서 나도 맨날 헷갈렸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재작년에 수업했던 친구였는데 아무튼 자 숫자들을 잘 봤어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얘는 뭐 이제 책에서는 좀 사라지긴 했지만 교과서에서는 근데 문제집엔 다 있더라고요. 개차 수열 차이가 굉장히 체계적이야. 그러니까 똑같진 않다는 거죠. 등은 아니라는 거죠. 1을 더했고 2를 더했고 3을 더했고 4를 더하고 있으니까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 뭔가 규칙적이니까 차이가 뭔가 체계적이다 해서 개차 수열. 여긴 2를 더했고 4를 더했고 8을 더했고 16을 더하고 있죠. 다음에 뭐 더할지 알겠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야 규칙적이라고 말해요. 규칙적인 것은. 그럼 이제 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모두 다 숫자가 있으니까 A라고 해요. 이것을 어떤 존재인 항이라고 불러요. 항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 뭐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존재, 두 번째 존재, 세 번째, 네 번째 존재에서 1항, 2항, 3항, 4항, 넷째 항, 셋째 항, 둘째 항 이렇게 불러요. 그럼
n번째도 있을 거고 더 가면 n 플러스 1번째도 있을 거고 막 이래. 특히 오늘 얘가 우리 주된 타깃이에요. 저것을 n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유난히 사람들이 되게 쓸모가 많다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일반항 그럼 얘 말하는 거야. n번째에 올 사람. 그것은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예요. 예, 똑같이 표현합니다. 모든 것의 공통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갑니다. 첫 번째가 시작을 항상 알파벳 A로 봐요. 그리고 더해지는 것은 이제 차이는 디퍼런스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D를 써요. 뭔가를 더했다. 뭔가를 또 더했다. 뭔가를 또 더했다. 그럼 여기는 누가 오게 문자로 표현해 보고 싶은 거죠. 3일 때 2가 보이고 4일 때 3이 보이네. 그럼 n이 있으면 n 빼기 1이 보이겠는걸 해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공식화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a는 누구다? 시작하는 숫자인 첫째 숫자다. 그 다음에 d는 누구다? 더해지는 거. 공차라고 불러요. 자, d를 뭐라고 부른다? 공차. 왜? 공통적인 차이다 해서 D를 공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의 별명은 공차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저 n이라는 글자 보이죠? 여기 n이라는 글자가 바로 여기 와요. 여기가 바로 여기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10번째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럼 a 플러스 9d겠지. 7번째는요? a 플러스 6d겠지. 5번째는요? a 플러스 4d겠지.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을 갖는 게 오늘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랍니다. 자동으로 이런 게 되도록 마음에 좀 단련을 시켜주세요. 처음엔 성가시지. 아니, 그냥 10번째는 10이고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식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성가신 걸 왜 하냐 하면 일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 그나마 얘가 더 편리해요. 때론 숫자로는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이걸 쓰기를 좀 이렇게 해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이거 쓸 일이 더 그냥 많던데 이제 개인이 어떠한 처지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자, 등비수열, 즉 꾸준히 곱하는 사람들도요. 일단 시작을 A로 봅니다. 그리고 곱해지는 것을 R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ratio라고 부르거든요. 몫을 ratio의 R을 따서 공, B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첫 번째는 A면 두 번째는 AR, 세 번째는 AR 제곱, 네 번째는 AR 세 제곱인 거죠. 그럼 AR의 n-1이 n번째에 들어간답니다. 예, 여기까지 알아두면 일단 성공. 요것이 바로 n번째 항의 정체입니다. 이때 A 쓰는 거 보이죠? 여기 A 쓰는 거 A 앞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10번째 그럼 숫자가 누구죠? 등비수열은 꾸준히 곱해지는 저분들은 그거 AR의 9요. 이렇게 처음에다가 9번 곱하면 10번째가 나온다는 의미예요. A7은 누구죠? AR의 6이요. 첫 번째 숫자에 6번을 곱해주면 7번째가 등장한다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오늘 요거 두 개를 좀 공부할 거거든. 그래서 먼저 얘기해 보았어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두 가지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렇게 1은 3이고 2는 7이다. AN은 누구냐 물어봤다면 차근차근 시작은 누구죠? 3이죠. 더해지는 건 얼마죠? 4죠. 그럼 A 플러스 n-1 D 4n 빼기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n번째를 찾으면 일단 우리 목적에 잘 맞춰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n번째를 먼저 찾으십시오. 왜? 그래야 이제 이것저것 물어볼 때 대답하기 편하니까. 12번째는요, 그럼 여기다 11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고 100번째는요, 그러면 100을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식을 이렇게 써주면 보기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근데 대답을 못해. 200번째는요? 그러면 어잉?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그래 200 넣고 계산하면 돼 하고 마치 기계처럼 자판기에서 뽑듯이 막 뽑는 거야. 이게 이제 얘의 장점이에요. 뭔가 메카니컬한, 마치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꾸준히 똑같은 답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숫자로 생각하면 그게 조금 더디게 진행될 때가 있어서, 물론 그렇다고 얘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3에서 시작했고 얼마씩 더하고 있어요? 4씩 더하고 있는데요. 100번째로 가려면 이걸 99번 더해야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눈치껏 해요. 근데 그게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00번째로 가려면 더하는 게 199번은 더해야 해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식을. 근데 식을 쓰면 공부를 좀 느리게 하거나 감각이 좀 무딘 사람들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이 표현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거야. 와우, 내가 좀 거북이야. 나 좀 원래 천천히 하는 경향도 있어. 난 빨리 안 돼. 그래도 이 사람들도 다 좋은 결론에 웬만한 시간에 다 도달합니다. 이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 발전이 안 돼요, 이게. 숨어있는 성질 이런 거 잘 못 찾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찾는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문자를 이용한 표현이 나중에 장점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도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배워보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등비수열 얘기도 잠깐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말투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공부하겠습니다. 문제 A2는 4고요. A의 6은 이거 참 문제를 지어내려니까 곱셈은 빨리 안 되는구나. 뭐 그냥 6번째 2, 3, 4, 5, 6, 16, 64입니다. A에는 누구일까요? 찾아봐라 그러면 이것을 AR은 4로, 이건 ARO는 64로 봅니다. 그 등비수열은 되게 독특한 게요. 계산을 얘를 밑에 깔고 얘를 위에 올리는 계산을 엄청 많이 써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산한 게 아래 4시고요. 이렇게 계산한 게 16입니다. 그래서 R이 2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통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계산법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다 통째로 나눈 결과이죠. 알겠느냐? 네, 그렇게 보면 딱 맞겠습니다. 네, 이해갔나요? 됐다. 그럼 R은 찾았고요. A는 누구죠? 좀 시작하는 거. R이 2면 시작은 2였을 거야. 이렇게 해서 A도 2고 R도 2구나. 2의 N으로 그럼 정리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찾아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막 기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20번째 누굽니까? 2의 20제곱. 이렇게 가는데 40번째 누굽니까? 그러면서 2의 40제곱이요. 라고 말하면 되니까 할 땐 좀 불편했는데 해놓고 나면 편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아직 개념 수업 중인데 이제 문제랑 조금 섞고 있어요. 자, 등차 수열도 이제는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비 수열도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중항은 뭐냐 하면은 가운데 있는 항이란 뜻이에요. 요거를 조금 나중에 전문적인 용어로 등차 수열을 어리스메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산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산술, 수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등비 수열은 영어로 지오메트릭이라고 불러요. 이거 이제 왜 얘기해 주냐면 이따가 기하라고 부르거든요. 등비 수열이 기하예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렇게 해서 2, 4, 6이 있잖아. 그럼 4를 등차 수열의 중항이라고 부르거든요. 중항. 중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때? 평균인 것 같지 않니? 2와 6의 평균.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 평균이야 이게. 그게 등차 중항이에요. 이게 용어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산술 평균이 곧 뭐다? 등차 중앙이다.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들어본 적 있어? 그게 이거야. 여기 2, 4, 8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 4 있죠? 4가 중항입니다. 곱셈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3개 있습니다. 얘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항인데요. 그걸 평균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은 아니죠. 그죠? 평균 구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2와 8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나오는 평균이라 그래서 이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A고 여기를 B라 그러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은 2분의 A 플러스 B고요. 이건 곧 산술 평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걔네 둘을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나오는 게 바로 기하 평균.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 산술 평균이 커, 기하 평균이 커. 주로 얘가 더 크다. 그런데 A와 B가 똑같아지면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대목이 바로 여기와 연결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얘기예요. 자, 요것은 책에서 말하지 않았기에 쌤이 따로 특별히 좀 얘기해 보고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2B는 A 플러스 C와 같다. 또는 B가 2분의 A 플러스 C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A, B, C가 등비 수열이면 B의 제곱은 AC와 같다. 즉 B라는 숫자는 루트 AC와 같다. 즉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곱해서 루트 씌운 거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다른 단어 끌어와서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시킨다는 둥, 나머지 정리를 시킨다는 둥, 뭐 이렇게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요것만 보면 되게 깔끔하고 괜찮은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서 머리가 좀 아프지만 예, 사실 개념은 되게 깔끔하고 산뜻한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복습 수업을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랑 연결을 좀 시킬 거거든. 그때 한번 보기로 하죠. 네, 그러는 동안 잠깐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 얘기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거의 끝나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좀 대조도 하면서 보게. 등차 수열이란 A와 A 더하기 D, A 더하기 2D처럼 이렇게 한 것을 나열한 것인데요. 자, 이것을 오늘은 더하려고 이렇게 더하려고요. 네, 그것을 갖다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라고 불러요. 어차피 첫째 항부터를 기본으로 한다면 쓸 필요가 없어서 보통 1은 많이 생략하잖아. SN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합을 말한다. 그건 뭐 얘도 그렇고 똑같은 기호를 써서 n번째까지 더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너 이거 더해봤니? 1, 2, 3, 4 더할 때 이렇게 더하지 않든 이것도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1, 2 해서 99, 100까지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지 않든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다 등차 수열이에요. 그게 통하는 건. 그래서 얘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 맞다. 그래도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a 플러스 n 빼기 1 d 즉 두 개 더한 것을 몇 번이나 계산해야 되냐면 4개 있으면 몇 번? 2번. 100개 있으면 50번. 이건 n개 있거든요. n번째거든요. 그 몇 번? 2분의 n번입니다. 근데 누가 이제 물어보더라고. 5개면 어떡해요? 걱정됩니다. 근데 진짜 걱정될 만 하겠어. 지금 계속 짝수만 예로 들잖아. 근데 사실은 홀수도 다 통해요. 그게 안 통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재미삼아 한번 5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가 남으니까 이게 문제잖아. 전 6이 아닌데, 그지? 그래서 더할 때 이렇게 더하세요. 5, 5, 5. 그럼 5가 몇 개? 3개죠. 2분의 5는 없는데, 그지? 2분의 5는 없잖아. 근데 사실 보세요. 1과 5를 더하고 2와 4를 더한 것을 몇 번? 5개 중에 2로 나눈 거 하면 3 딱 나오죠. 다 맞아 떨어져, 알아서. 이 웬 떡이냐. 알아서 다 해주네. 그래서 괜찮다고 보셔도 된답니다. 알겠니? 네.
지우는 방법을 까먹었네요. 네, 등비수열은 근데 조금 특이해요. 등비수열이랑 a와 ar과 ar 제곱이 쭉 가다가 여기까지. 항상 n-는 n 빼기 1이야. n이 안 오는 게 더, n이 오는 게 더 이상한 거야. 예. 저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더하지? 글쎄, 1, 2, 4, 8 어떻게 더하지? 합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아, 이때 되게 이제 좀 트릭이 20 곱했잖아. 2를 곱해봐. 그럼 2, 4, 8, 16이 될 거 아니야. 얘네를 빼면 다 없어지지 않냐? 마이너스 s가 1 빼기 16이잖아. 그래서 s가 바로 나와. 헐, 독특한데? 요 느낌을 살릴 거거든. 그래서 이제 a가 요게 이제 s인데요. 이게 다 더한 답인데 합인데 여기 n이 있어야 되는데 생략한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가 r을 곱한 s를 하나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로 쭉 이렇게 이제 줄을 서죠. 여기 n이 되고요. 그리고 뭐 한다?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를 하시면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져요. 다 똑같으니까. 남는 거는 1 빼기 r에 s에다가 a-ar에 n이 되는 거죠. 그럼 s는 1 빼기 r이 되고요. a의 1 빼기 r에 n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게 공식이에요. 위아래 빼기 1을 곱해서 r 빼기 1분의 ar에 n 빼기 1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둘 다 공식이 돼요. 자주 써먹는. 근데 이 방법이 좀 재밌어서 많이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인상 깊은 뭐랄까 소설의 뭐 대사 한 마디를 들었다 그런 느낌인데 보통 수학할 땐 그 느낌이 들어서 기억이 오래 가거든. 근데 그냥 무미건조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수학이 이제 오래 가긴 조금 어렵고 발전이 좀 쉽진 않아요. 아, 이게 무슨 인상 깊은 대사며 영화의 인상 깊은 한 장면처럼 마음속에 저장된단 말인가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과목을 하는 재미나 수학을 하는 재미나 비슷비슷하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뭐냐면 계산해서 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이구나가 훨씬 재밌어서 그런. 길죠 너무 이거. 더 짧게 해야지. 이게 지겨우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즐기는 거야 그냥. 그래서 더 빙 돌아가기도 하고 한번 그런 거야.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길을 만나서 재미가 좀 있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증명은 다 보여드렸어요. 이런 사연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런 사연이 있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거야. 증명은 여기입니다. 증명 전에 쌤이 뭐 희한한 거 하나 했죠. 이런 거. 요거 이제 쌤은 경험이라고 불러요. 모든 그 수학적 계산은 저런 경험으로부터 옵니다. 사실은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하셨고요, 이분들이. 거기서 이게 온 거지. 아하, 나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이제 문자로 들어가서 식이 나와요. 그래서 1등으로 치는 게 일단 경험입니다. 그 천재들이 했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하면서 같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생이 심심하지 않아요.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답니다. 오늘은 가볍게 기초 문제들을 좀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돌아가지고 강의를 두 편으로 한번